반갑습니다. 열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을 들이신 만큼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헛되지 않고 아주 필요하신 영상으로서 남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실지 모르니까 영상 들어보시고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열린 이야기 참 볼만하더라 라고 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놓치면 후회할 65세 이상의 저렴한 정부 지원 주택 시행. 자, 제목만 본다 그러면 각종 정부 지원책이 참 많은데 그렇다면 집을 공짜로 준다는 소리야? 라고 또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65세 이상이라는 건 이제 은퇴 기준으로 잡는 거죠. 100세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120세까지도 내다보고 있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이제 1년 뒤 정도 되면 대한민국 인구의 5명 중 1명이 몇 퍼센트인가요? 20%죠. 65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죠. 정치인들 또한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하철 무임승차를 없애자, 계속 둬야 된다. 그리고 이 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라 살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장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세대가 되고 있죠. 그러한 시대의 흐름에 부응을 해서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기 나름대로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들을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할 것인가, 또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이 주택연금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도 있으실 텐데 내 주택을 기본으로 해서 평생 연금을 받겠다 하는 것도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부터 오던 임대 아파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소득을 취한 것이지만 범위를 더 늘려서 소득이 좀 더 높더라도 가능하며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한다고 볼 수 있는 이 제조. 이 서울시는 고령자 주거 안전 대책으로 어르신 안심주택, 기억을 하시면 좋죠. 어르신 안심주택을 마련해서 2027년도 몇 년 후인가요? 앞으로 3년 후입니다.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활동성이 느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리니까 좀 민망하긴 합니다. 요즘에 65세가 어르신인가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지만 제 얘기가 아니라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역세권, 자, 역세권이라는 것은 교통이 편리하고 지하철이 좀 작게도 좋고 이런 의미겠죠. 교통이 편리하고 내 삶과 내 라이프 스타일에 직결이 되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병원입니다. 병원이 가까이 있는 곳에 위치를 하며 또 뭐가 있어야 되나요? 약국이죠. 약국들도 있는 그런 주변 지역으로 이 제도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물론 저렴한 임대료를 낼 수 있게 하는 방침이고요. 또한 요즘 건설 경기의 악화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건설 장비 재료 오르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 재건축들, 그런데 이 기피 현상을 줄이고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80%는 임대, 20%는 분양으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대상지를 모집을 해서, 대상지라는 것은 이제 그 지역을 모집한다는 거죠. 3월 조례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3,000가구 공급의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3,000에서 4,000가구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용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시 자료 보셨죠? 서울시 자료를 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골자는 서울시에서 시세의, 현재 기본적인 시세의 30%에서 85% 수준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것이 골자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야, 에 있어서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임대와 분양이라는 차이뿐입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공공이라는 자는 빼더라도 임대와 공공분양. 그렇다면 임대는 무엇이고 분양은 무엇일까요? 임대는 일정 보증금과 매달 내는 월세를 내는 구조이고요. 분양은
분양 대금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당첨이 돼서 내가 내 돈으로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민간 임대 아파트가 무엇인지 하나 또 짚어보죠. 민간 임대 아파트라는 것은 개인과 법인, 신탁사에서 건설을 해서 그것을 공급을 하는 것을 민간 임대 아파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이 프로그램의 골자를 봤을 때 65세 이상의 무주택이라는 어르신이 대상이고요. 시세의 30에서 85%를 수준으로 공급하고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설계.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자 하는 이 주택들이 나이가 든 사람한테 편한 생활 편의시설을 우선으로 중심으로 두겠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게 뭔가요? 나중에는 혼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 다 성장을 시키고 남는 건 부부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부를 위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서 공급을 한다는 겁니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아까 다시 설명을 드렸던 민간 임대 수준, 주택의 수준으로서 주변 시세의 75에서 80% 이하의 임대료를 공급한다는 것도 골자이고요.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을 시킨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이런 이제 아파트나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게 되면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뭔가요?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 관리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을 하겠다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공공임대주택은 보통 이제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해서 주변 시세에서 30에서 50% 수준으로 공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30에서 85%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가장 낮은 30%에서 50%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85% 부분은 이제 소득에 따라서 지금 형편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겠죠.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을 한다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입니다. 기존 공공임대 제도가 소득 분위기가 낮은 저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 안 되는 상태로 제공을 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의 운영이었지만 이 어르신 안심주택이라는 것은 중상층 실버 세대를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양로원 그리고 실버타운을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부담이 되면서 그렇지 않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내가 좀 수준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 생활의 분위기를 좀 바꾸겠다 하시는 그런 중간 세대의 위치를 타겟으로 하는 게 바로 어르신 안심주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고자산 계층은 임대료 제한이 없는 고급 주거시설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이지만 대다수는 내 스스로가 중상층 시니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많죠. 왜? 다이아몬드 구조로 우리 사회가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중상층의 중간 부분을 위주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없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포도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청년 안심주택이라고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 안심주택 지원이라는 프로그램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하는 게 청년 안심주택하고 가장 큰 차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 골자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세권 350m 이내에 교통이 편리해야 되죠. 걸으시기에 관절염, 고관절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호흡기 질환, 순환기 계통도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이 역세권 350m 이내,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 50m 이내의 보건기관, 즉 이게 무엇이냐면 병원이겠죠. 그리고 2차, 3차 종합병원이 인근에 350m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추진을 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은 2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32곳, 3차 병원으로 14곳, 보건기관이 28곳, 여기는 이제 보건소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에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 해서 지원 프로그램과 또 그 지역 선정을 하겠다. 라는 게 골자입니다. 자, 이 도표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주변 시세보다 낮게 된다는 거, 다음에 보증금과 내가 내야 되는 매달 월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없게끔 500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공공임대에 들어가는 계약금과 관리비의 민간 임대에 대한 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고요. 또 무이자 융자가 50%, 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특히 겨울과 여름에는 관리비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거를 부설 주차장 및 비거주 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충당을 해서 관리비를 부담을 좀 줄이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의료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가장 가까운 지역에 약국, 병원들이 있게끔 하겠다. 그래서 특화시설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쓰겠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65세 이상의 무주택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이 제도를 준비하고 있는 기간 3년밖에 안 되는 거죠. 2027년에 이제 입주가 시작되고 3천 가구씩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상당히 추진이 되면 많은 관심을 끌 거라고 봅니다.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면서 조금 보죠. 역세권. 자, 아까 설명드린 역세권은 반경 322개소가 350m 이내의 구조, 정사각형 동서남북 의 개념으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간선도로변이 폭 20m 이상, 도로변에 50m 이상의 거주 생활 편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의료법인은 지금 보시는 지도로 대략 보이는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식의 구조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고령자를 편의시설로서 이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둔다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 반 이상은 되겠죠. 샤워실과 현관에서는 간이 의자를 설치하고, 보통 우리가 그 핸디캡이라 그러죠.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끔 샤워실 내나 샤워실 근처에는 간이 의자를 설치하는데 이걸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서 휠체어 같은 거를 밀고 그대로 이동하실 수 있게끔, 또 혹은 걸음을 걷기에 걸림돌이 없게끔 한다는 것이 무장애 및 안전 설계를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욕실과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또 어르신의 신체,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의료센터를 그 단지 내에 운영을 하고요. 여성분들을 위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요가, 필라테스 센터 등의 생활체육센터도 당연히 집어넣고요. 또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압이 있으셔서 균형 잡힌 영양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 또 건강식을 위해서 내 식이요법을 조절하기 위해서 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 가칭 이제 well eating, 자, 좋은 음식을 먹고 복된 음식을 먹는 이라는 뜻이겠죠. well eating 센터 등을 도입해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 언제나 열린 공간이라는 건 이제 편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게라는 의미인데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볼까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크기는 보통 10평 정도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라고 하는데 평수로는 대략 10평 정도가 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잡이가 욕조라 이 통로 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 문은 무단차 미닫이 문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 안에는 동작 감지 및 설비,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사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거나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에 누군가 체크를 해야 될 때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신고나 벨이 울리게끔 하는 게 이제 동작 감지 설비라는 거죠. 응급 구조 자동 전송 시스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없으면
바로 응급구조를 우리가 부르지 않고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올 수 있고 병원과 소방서에서도 달려올 수 있게 하는 그 시설까지 해놓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 안심주택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 안심주택과 비교를 한다면 크게 무엇이 다른가 도표를 보시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청년 안심주택과 어르신 안심주택의 대상지는 비슷합니다. 다만 의료시설이 주변에 있고 아까 말씀드린 강조하신 것처럼 350m의 의료시설이라는 게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청년 안심주택은 100% 임대이지만 어르신 안심주택은 세대수의 80%가 임대이고 20%는 분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값의 폭등으로 인해서 건설업계가 어려운 사업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뉴스에서 접하실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 원까지 저리로 낮은 이자로 지원을 하고 2차 차익도 2%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대출 한도액은 240억 원을 빌려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최대 연간 이자가 4억 8천을 전감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 건설업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행을 시작한 다음에 3년 동안의 그 변화는 크게 없으리라고 본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어떠십니까? 개념이 좀 잡히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될 만한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소 처음 나온 발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정보를 공유했는데요. 이에 대한 중간중간에 또 업데이트가 나오겠죠. 그렇게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꼭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한 번 더 돌려보기를 하시면 개념이 잡히실 듯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더 득이 되실 수 있는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